큐어TV. 당신의 건강을 큐! 당신의 의료를 큐! 안녕하세요, 큐어TV입니다. 어제자로 코로나 환자가 1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 10만이 넘었고 중국이 그 중에서 이제 8만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죠? 네. 한 번 더 지난번에 이어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후속편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일반 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경문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협회에서도 일을 하시잖아요. 예, 지금 서울시사회에서 네. 정책이사로 일하고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제 응급의학과 선생님 모셨는데 네. 지금 모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바쁘고. 네, 바쁘시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 병원은 어때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니까 사실 이제 내과나 이런 감기 환자분들을 많이 안 보는데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사실 지금 일반 의원에서는 일단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자분들하고 다 공포심과 불안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진료하는 데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들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환자분들은 환자분들은 상당히 예민해져 있고, 또 의료진들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환자를 잘 봐야 되지만 또 그만큼 전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염의 또 전염의 우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곳곳에서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환자들이 그냥 감기로 이렇게 병원을 찾아도 굉장히 스스로 불안해할 것 같아요. 좀 어떻던가요? 일단 환자분들이 모든 어떤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내가 이게 코로나가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너무나 큽니다. 네. 예를 들면 뭔가 의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호흡기적 증상이라든지 전신 증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일단 내가 코로나 걸린 건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불안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뭐 얼굴이 부어요. 얼굴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뭐 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닌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비전형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증상에 대해서도 좀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그런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와서 제가 이런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조금 더 안심해서 갈 수 있도록 의료진들이 설명을 잘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심하라고 할 때 네. 선생님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얼굴이 그냥 부어요 이럴 네네네. 때 전혀 아닐 가능성이 네네네. 높다고 네네. 할 때는 네네. 어떻게 안심을 시켜주시나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확실한 그런 부분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지금 모든 어떤 의사분들이 환자분들은 확답을 얻기 원하겠지만 의사분들은 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증상이라는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항상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나타나는 어떤 비정형적인 증상들이 향후에 어떤 뭐 열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또 호흡기적 증상과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순차적으로 일어나는지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이런 증상이 났을 때 환자분들이 무조건적으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 하지만 내가 어떠한 증상들이 동반되는지를 잘 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에 또 뭐 외부 출입이라든지 또 사람 많은 곳에 좀 가는 거를 좀 막는다든지 예방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진행되는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난 저희 방송할 때 당시가 2월 촬영할 때가 2월 8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지만은 뭔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막 일어나는 그런 단계였고 의사사회에서는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됐다. 이제부터는 긴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다르지 않은 거 하나는
아직까지는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9세 이하 영유아에서는 사망자가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 명도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없고 확진자는 나왔어요. 그다음에 뭐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전체 치사율이 0.2%. 0.2%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단일 질환으로 가는 이제 사망률을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공포감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 노약자라든지 그리고 기저질환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망률이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망률을 지금 2% 내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께 이제 옮기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네, 그게 사실 보면 이제 뭐 그러니까 치사율, 뭐 사망률 이런 게 사실 높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 왜 공포심과 불안감을 갖게 되냐면 이제 뭐 치료제가 없다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제가 없다고 하면 그걸 걸렸을 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나한테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사실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독감의 사망률도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실제로 이제 우리가 독감 환자들을 봤을 때 아니면 서로 독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경계라고 불안해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일반 환자분들도. 근데 독감은 타미플루라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걸려도 내가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안심을 갖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는 어떤 신종병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치료제가 없다는 게 그런 큰 불안감과 공포심의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그냥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내가 만약 걸리면 내가 낫는다고 해도 내가 만났던 사람들, 내가 지나갔던 모든 곳들이 다 그렇죠. 문을 네. 닫게 되고 회사도 문을 닫게 되고 이러니까 지금은 좀 내가 너무 민폐를 주는 사람이 된다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공포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은 사실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고요.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좀 필요하고,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바이러스 질환을 우리 인간이 완전히 완치시킨 거는 천연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다 그냥 좀 차별되고 있지만 다시 창궐하고 있고, 이제 유행처럼 또 있다 없다 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항바이러스 제제가 이거에 대해서 나왔다고 해서 완치가 될 수 있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지금 RNA 바이러스거든요. 변이가 되기가 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 제제로 항바이러스 제제가 나와도 또 변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를 그 치료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는 좀 한참 먼 후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어떤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은 더 유익 있게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당연히 손 씻는 거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렇죠. 또 이제 우리나라 어떤 또 생활적인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음식도 다 같이 이렇게 그냥 퍼서 먹는 근데 뭐 그런 정문화. 네, 그런 어떤 문화다 보니까 되게 좀 밀착된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래 더 먹어. 네, 그리고 뭐 어쨌든 땅덩어리도 적은데 사람들은 많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자체가 이제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전염을 빨리 시킬 수 있는, 전파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생활 양식에 대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요번 기회를 통해서 좀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좀 네네. 해봤는데 이제 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백신이 빨리 만들어지는 건 좀 어렵다고 보는 것 이게 이제 같아요.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에 대해서 걔네들이 보면 이제 왕관처럼 돌기가 있거든요. 우리 폐의 상피세포에 접촉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돌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에 비해서 조금 더 그 접촉력이 좀 높은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돌기에 바이러스에 있는 겉표면에 있는 돌기에 잘 붙는 그런 항체를
이 메르스나 사스 바이러스에서 좀 추출을 해서 발견했다. 뭐 이런 뉴스도 봤어요. 그래서 뭐 정확한 거는 좀 더 면밀히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렇게 막 번지는 걸 그래도 한 50%만 줄일 수 있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임상 시험이라는 그런 단계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도 이 개발 자체가 이제 그 어떤 백신이 실제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 이제 그걸 증명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이거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적인 문제인데 사실 이게 이제 필요도 요구도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면 뭐 독감이나 이렇게 또 타미플루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랑 지금 우리가 메르스를 거쳤는데 지금 메르스에 대한 백신이 과연 나왔을까요? 아직 안 나왔잖아요. 없나요? 메르스 백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 왜 안 만들었을까?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그 어떤 그 병이 창궐되는 그 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요구도가 적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 만드는 거예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들이 거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2012년도 이후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나온 게 27개 정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항바이러스 자체가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 필요도 사실 없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요번 특징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신종 코로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종교 단체가 결부가 됐고 신기하게도 또 그 단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비밀스럽게 또 밀집한 어떤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본인을 숨기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이렇게 겹쳤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더 파헤치고 확인하려면 이제 정부에서도 더 이 관련된 사람들을 다 검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이 검사를 했고 많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확진자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좀 특수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감기와 같은 증상들이 있을 때 그때 너무 불안감에 있지 마시고 일단 뭐 병원을 당연히 방문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로 코로나에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선별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불안감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부분에서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 자가격리라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혹여나라도 퍼뜨릴 수 있으니까 내가 혹여나라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외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또 개인 위생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나친 불안함은 네.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오히려 뭐 내가 불안해서 공포에 떨면 떨수록 더 나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스트레스. 예,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고 또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